네. 자, 여기는 뭐 확률 밀도 함수로 나와요. 저번에는 확률 질량 함수였죠? 네. 여기는 변수가 실수라서 빽빽하게 차 있다고 해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네, 뭐 네. 차이는 없고요. 자, 이제 특징을 알아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변수가 이렇게 x가 되고요. a부터 b까지 있을 때 저기 뭐라 해야 되지? 확률 이 x를 a부터 b까지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고 이게 맨 끝일 때 네. 이 확률은 어쨌든 저기 a부터 b까지 여기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확률의 총합이 되는 1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특정한 범위 뭐 알파부터 베타까지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은 그 녀석도 여기 알파, 베타 이 사이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넓이가 확률이 돼요. 오케이? 넓이를 네. 어떻게 구해요? 넓이를 어떻게 구하도록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네. 여기를 2등분하고 또 2등분 했을 때, 자, 여기가 전부 다, 그래서 4등분이 됐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닮은 비가 이제 작은 삼각형부터 닮은 비가 1대, 2대, 3대, 4죠. 네. 작은 거부터 이렇게 하나, 둘, 그죠? 크기 순으로 이렇게 보면 1대, 2대, 3대, 4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럼 넓이 비를 보면은 1대 4대 9대 16. 1대, 4대, 9대, 16이죠. 그래서 네. 여기를 넓이를 1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3이 되겠죠. 네. 더해서 4니까. 그럼 여기는 5죠. 5, 여기는 7이 됩니다. 7. 그 다음에는 9, 11 이렇게 가요. 홀수로. 네. 이게 이제 넓이이다. 이거를 이제 활용하면은 넓이는 다 나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43번을 한번 풀어보면은 fx가 kx래요. 네.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fx가 kx 그러면 0부터 10까지 간다고 합니다. 0부터 10까지 10 그러면은 이 넓이가 1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네. 곱하기 10 곱하기 10k가 1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k가 50분의 1이 되겠죠? 네. 1번 답이 50분의 1이고 그러면 3부터 7까지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여기 절반이 5. 이제 여기는 절반이 안 되네. 아이씨. 그러면 3번부터 먼저 풀게요. 5부터 5 이상인 범위는 여기죠. 네, 네. 그러면 1대 3이니까 4분의 4분의 3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네. 3부터 7이면은 굉장히 곤란한데 10개로 쪼개요? 10개로? 그럴까? 1, 3, 5, 7, 9, 10, 2, 그러면 잠깐만. 어디까지요? 10개로 쪼개면은 10까지? 전부 다잖아. 그지? 그냥 그럴 때는 그냥 구하는 게 낫겠죠. 3, 7. 자, 1부터 3까지는 여기가 50분의 1이니까는 1부터 3까지 와. 그 50분의 닮은 비를 3, 그냥 하면 50분의 7 되겠다. 더하면 그죠? 5분의
5분의 3대 10분의 7대 4? 10이죠. 넓이비를 구하면 되겠다. 9대 49대 네. 네. 100. 그래서 여기가 9면 여기는 40, 여기는 51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100분의 40. 4. 그래서 5분의 2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함수로 y좌표를 구해서 하는 것보다 닮은비로 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2번이고, 자, 4번은 5보다 작은 거니까 저거를 1에서 빼면 되겠죠. 네. 4분의 1이 됩니다. 네. 이런 네. 식이에요. 네. 자, 범위가 이제 나눠진 거. 자, 0부터 1까지는 kx인데, 네. 0부터 1까지 kx. 이렇게 되고, 1부터 2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된 대칭형이에요. 자, 그러면 전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k니까 k가 1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고, 두 번째. 0부터 2분의 1까지. 여기가 1대 3이라 그랬죠? 네. 그럼 여기 2분의 3까지도 여기 3대 1이니까 전체 넓이의 값이 8분의 5, 2분의 1까지는 1이 되겠다. 이게 2번 답이고, 2분의 1부터는 끝까지 1에서 저걸 빼면 되니까 8분의 7이 되겠죠. 네. 간단하죠? 자, 다음은 정규분포 정의 이제 개념입니다. 정규분포. 저번에 이제 선생님이 어젠가 모든 통계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네. 자, 요거를 정규분포 그래프라고 해요. 자, 특징은 이 평균을 축으로 하는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을 정규분포 그래프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x가 되겠습니다. 변수가. 그래서 평균이 바뀌면 좌우로 움직여요. 그래프가. 그죠? 근데 네. 표준 편차가 바뀌면 자, 넓어져요. 위아래로 이제 평균이 일정하다고 할 때 이게 표준 편차가 작은 거. 그러니까 평균에 모여 있으면 모여 있을수록 고른 분포입니다. 고른 분포는 표준 편차가 작은 거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분산도 작겠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약간 평균에 있던 통계가 이쪽으로 더 치우쳐졌을 때 극단적인 통계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이러면 고르지 않은 거고 표준 편차가 커진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이제 그래프의 곡선이 달라지는 거는 표준 편차, 위치가 달라지는 거는 평균입니다. 그러면은 47번 보면 네. 자, 평균을 비교해봐라. A, B, C, D가 나타내는 정규분포래요. 그러면 뭐 A를 평행이동하면 D와 일치하고 B를 평행이동하면 C와 일치한다. 그럼 평균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C와 D는 평균이 똑같겠죠. 네. MC와 MD는 똑같은데 얘네보다 이제 MA와 B는 작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네. 표준 편차는 네. 누가 제일 커요? A, D. A랑 D. 그래서 표준 편차 A와 D는 똑같고, 아이고, D는 똑같고 얘네가 더 크다. B, C도 같겠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48번.
3번 1.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정규분포 이렇게 씁니다. 이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 x라는 통계가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일 때 이렇게 씁니다. 네.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써요. 그리고 이게 정규 분포란 이야기입니다. 정규 분포.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럴 때 x가 8 이하일 때의 확률과 12 이상일 때의 확률이 같다라는 얘기는 평균이 10이라는 얘기예요. 10. 너무 당연하죠. 대칭인 종방이니까 8 이하와 12 이상이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50번은 이제 표준화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이제 네. x라는 거는 평균이 이렇게 있고 표준 편차가 있고 자 y라는 변수가 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m2 이렇게 해봅시다. m1 표준 편차 자 그럼 두 네. 통계를 비교를 하려면 네. 이제 이게 딱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랑 네. 일본에서 월급이 30만 원인 사람이랑 네. 미국에서 월급이 3,000달러인 사람이랑 비교했을 어. 때 누가 더 상대적으로 급여를 많이 받는 건가? 네. 직접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통계를 하나로 모으는 게 표준화예요. 오. 표준화라는 게 뭐냐면 Z예요. 표준화 변수. 얘는 항상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입니다. 그래서 X를 또는 뭐 어떤 확률 변수를 Z로 바꾸는 거를 표준화라고 해요. 네. 그럼 어떻게 바꾸냐? G는 X의 평균을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은 Z가 돼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기 네. 쓰는 확률 변수가 있어. 근데 그 변수의 평균을 빼고 그 변수의 표준 편차를 나누면 표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항상 이 G에 대한 정규분포를 적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평균이 항상 0이 되고 만약에 네. 표준화를 했더니 한국애가 여기였고 일본이 여기였고 미국이 여기였어요. 아까 선생님이 예로 든 거.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순서대로 월급을 많이 받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막 상위 1% 안에 드는 거 아니면 뭐 합격자의 그 최저 점수를 구하는 그러니까 합격 컷을 구하는 것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네. 네. 문제를 풀어보면서 네.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51번 보면 자 이제 저 표를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해요. 문제에서 항상 줘요. 무슨 뜻이냐? G가 있을 때 아까 그래프에서 실제로 넓이를 그냥 주는 거야. 우리가 이걸 구할 수가 없으니까 네. 0부터 어떤 G까지의 변수가 있을 때 그 G까지 확률을 전부 다 준 겁니다. 얘가 0.5일 때는 0.191이고 여기가 G가 1일 네. 때는 0.3413이고 이런 거를 다 준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이제 G가 2 이하다라고 하면 자 0.477. 응? 2가 0이 여기고 2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 전부 다예요. 근데 저기 주어진 표는 여기만 준 겁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뭘까요? 0.5가 되겠죠. 아. 넓이의 총합이 1인데 얘가 좌우 대칭이니까 반 딱 네. 자르면 요만큼은 항상 0.5예요.
당연히 여기 반대쪽도 0.5겠죠? 그래서 2 음, 이하다라고 하면은 0.977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네.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마이너스 0.5에서 1까지는 어떻게 하냐? 자, 마이너스 0.5에서 0까지는 실제로 그냥 0부터 0.5까지랑 똑같아요. 좌우 네. 대칭이니까. 네. 그러면 얘랑 이제 0부터 1까지랑 더하면 되겠죠. 3, 4, 1, 3이랑 얘가 몇이죠? 1, 9, 1, 5. 그래서 더하면 0.5328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53번은 잠깐만 캡처가 됐나? 이번에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를 때 C 이상이 0, 2, 28이 되는 것은 얘는 분명히 0.5에서 뭘 뺐겠죠? 네. 그게 Z 하지 말아야지. C 이상이니까 얘가 0.5가 안 넘는다는 얘기는 C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란 얘기죠. 네. 요만큼만 0, 2, 8이면 여기는 4, 7, 7이고 그럼 그때 C가 나오겠죠. 2다. 그죠? 이렇게 역으로 추적하는 겁니다. 확률을 줬을 때. 네. 만약에 C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돼요? 0.9772가 나오겠죠. 그쵸? 오케이? 음, 음, 네. 완전 반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의 위치를 0보다 작은 쪽에 있는지 큰 쪽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네. 94번 하겠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머리 엄마 묶었네. 쌤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대요. 네네. 안녕하시군요. 이번에 X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3이래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자 이거 다 표준화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평균이 70인 거고 표준 편차가 3이에요. 그러면 아까 표준화를 할 때 70을 빼고 3으로 나눠요. 그렇죠. 그러면은 G로 바꾼 다음에 70 빼고 3으로 나누고 여기도 70 빼고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랑 2잖아요. 그러면 1일 때의 확률과 2일 때의 확률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8185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는 79 이상. 왜요? 네. 됐어요? 네. 자, 79에다가 70 빼고 3으로 나누면 3이잖아요? 네. 자, 얘는 3 이상이니까 0.0013? 그렇죠. 0.5에서 4987을 빼서 0.001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73 이하 얘는 1 이하가 되니까 자 0.5에다가 1만큼을 더해야 되죠. 네. 얘가 왼쪽으로 쭉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0.5에다가 3413까지 더해서 8413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로 된 거를 우리가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학생이 1000명이 있대요. 네. 이건 나중에 실제로 사람 수 구할 때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네. 뭐 어떤 확률을 곱하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 수가 나오겠죠? 네. 일단 학생의 키를 변수로 잡은 거예요. x가 키예요. 평균이 170, 표준 편차가 6입니다. 그럼 이렇게 써야겠죠. 네. 이렇게 쓰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키가 x잖아요. 158 이상
179 이하인 학생은 전체 몇 %이냐. 어쨌든 확률 구하면 됩니다. 얘를 수준화를 하면 170을 빼고 6으로 나누고 170을 빼고 6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이상 1.5 이하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0에서 2까지의 확률과 0에서 1.5까지의 확률을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0.91이니까 퍼센트로 쓰면 9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176 이상인 학생은 몇 명이냐? 그럼 우리가 176 이상인 확률을 구하고 거기다 곱하기 1000을 하면 되겠죠. 네. 170 빼고 6으로 나누면 1 이상이니까 0.5에서 0.34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16이고 1000을 곱하면 실제로 160명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58번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아까 내가 얘기한 합격을 하려면 20등 안에 들려면 몇 점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게 어떻게 네. 나오는지 보세요. 자, 어느 지역 학생 1000명의 수학 성적. 이것도 학생 1000명이래요. 나중에. 얘는 이제 네. 퍼센트를 낼 때 중요하고 성적이 변수예요. 그죠? 수학 네. 성적이 변수고 평균이 70, 표준 편차가 10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일단 표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자, G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0. 자, 그러면 성적이 상위 20등이면 확률이 몇일까요? 1000분의 20인 거예요. 20. 그러면은 0.02죠. 네. 상위 0.0이면 이쪽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네. 상위는 어쨌든 오른쪽이에요. 2%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0.0이면 여기가 0.48이 되겠죠. 0.48에 대한 변수가 2란 말이야. 네. 오케이? 그러면 어떤 점수에다가 평균을 빼고 10점을 나눴을 때 2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점수가 네. 90점이라고 90점이라고 딱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통계상으로 봤을 때 20등 안에 들려면 최소 90점. 그러니까 20등 점수가 90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60번 한번 해보세요. 금방 기억을 할 거예요. 네. 이제 어떤 횟수나 사람 수나 개수에 대해서 변수를 갖는 독립시행 하는 거를 이항분포라고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얘가 NP나 NQ 이게 20인가 5인가 아무튼 어떤 숫자 이상 이건 근데 중요하진 않아요. 이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항상 얘를 정규분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얘는 어떤 개수에 대한 분포란 말이죠. 네. 근데 개수가 많아지면 이런 종 모양을 갖추게 된다 이거예요. 네. 원래는 막 이렇게 비대칭 등으로 됐다가 횟수가 점점 많아지거나 어떤 확률과 곱이 5 이상 또는 뭐 10이었나? 그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평균은 NP로 구하잖아요. N 곱하기 P 네. 분산 NP 1-P였죠. 요거에 해당하는 것을 구해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횟수나 사람 수나 개수로 문제가 나왔는데 정규분포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얘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어떤 그 횟수에 대한 범위
네. 가 나오고 이거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무조건 표준화를 해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네. 문제를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61번 보면 자,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진대요. 그러면 이건 딱 봤을 때 우리가 이항 분포로 쓸 수가 있잖아요. 네. 1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게요. 1이 네. 횟수. 그러면 이게 6분의 1이죠. 한 번 나올 때. 근데 여기서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그 횟수가 110번 이상, 130번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가 네. 앞 단원에서 배운 대로 하면은 720C 110에 6분의 1에 110제곱 곱하기 6분의 5에 610제곱 막 이런 거를 110부터 130까지 다 해야 돼요. 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네. 얘는 NP를 곱한 게 NP가 120이니까 충분하거든요. 이 조건이. 네. 그래서 얘를 정규분포로 바꿉니다. 그래서 평균이 120 여기다가 6분의 5까지 111제곱. 곱하면은 100이니까 10제곱 이렇게 해서 얘를 표준화를 해갖고 120을 빼고 10으로 나누고 10으로 나누고 마이너스 1부터 1이면 0부터 1까지를 2배 하면 됩니다. 3, 4, 1, 3을 2배 하면은 0.6826 이렇게 간단히 나온다. 네. 아시겠죠? 네. 자, 여기는 이제 개념이 좀 중요한데 왜냐면 자, 네.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를 배웠잖아요. 네. 네. 이제는 모집단이라는 것과 표본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게 모집단이라는 거는 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전에 전수조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니요. 전부 다 조사하는 거예요. 5년마다 한 번씩 네. 하는 게 있는데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조사하는 유일한 통계 조사가 있어요. 5년에 한 번씩. 예리도 했어. 뭔지 몰라요? 네. 인구 주택 총조사라는 걸 한 번 합니다. 5년에 한 번씩. 나중에 예리 대학생 되면 그 알바가 아주 쏠쏠해요. 네. 동사무소 가가지고 네. 그 조사원으로 이렇게 알바를 등록해서 할 수 있어요. 집 다니면서 가가지고 이 집은 자가인지 월세인지 전세인지 물어보고 가족이 몇 네. 명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직업이 뭔지 이런 걸 다 물어보는 게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매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비용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네. 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 그 전구 같은 생산 공장에서 네. 전구의 수명을 전수조사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팔 게 없어지죠. 다 조사하다가 끝나잖아요. 네. 그리고 막 불량 테스트한다고 다 부시면 어떻게 돼요? 팔 게 없어지니까 경제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제성을 위해서 하는 게 이제 표본 조사가 있습니다. 네. 어떤 표본의 집단을 설정을 해요. 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뭐냐? 내가 뽑는 개수 n개. 그 다음에 표본의 평균이라는 거를 이제 구합니다. 자, 표본 평균은 x 짝대기라고 쓰거든요. 위에다가 이렇게 bar을 써요. 네. 그러면 뭐냐? 내가 뽑아놓은 1번부터 n번까지의 그 표본들의 이제 자료의 합을 n으로 나눈 거예요. 네. 얘를 보면은 n분의 1을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분산해서 표본의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 네.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제 n 제곱분의 x의 분산 이런 관련이 있고요. n 제곱이 들어갑니다. 우리 저번에 어떻게 했어요? 이거
분산 구할 때 어제구나. a제곱의 vx였죠. 똑같아요. 얘는 네. 모든 통계에 n분의 1이 들어가기 때문에 n제곱분의 1이 된 거고, 자, 표본 네. 평균의 표준 편차는 그래서 n분의 루트 vx에서 표준 편차 이렇게. 잠깐만. 안 돼! 안 돼! 네. 잘못 썼어. 루트, 여기가 루트 n이고, 여기가 n입니다. n. n분의 vx. 내가 잘못 썼네, 이거. 그, 혹시 책에 이거 증명한 거 있나요? 설명해 줄게요. 내가 이 표본 조사를 한 번만 하면은 이 표본 평균의 값이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표본 평균을 내려면 여러 번 조사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표본을 추려서 조사를 여러 번 해서 평균을 내면 결국은 전체 평균이랑 똑같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변수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게 자료가 다 n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균을 냈을 때, 이게 A가 곱해줘야 돼, N이 곱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안 곱해지죠. 그냥 똑같죠. 이게 네. N분의 1이 안 붙잖아요. 평균에. 네. 그래서, 그 N이 한 번은 그냥 곱해진다고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분명히 변수에 N분의 1이 있으니까 N이 N분의 1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앞에. 이렇게. 네. 근데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잘 봐봐. 분산도 n분의 1 있으면 분명히 n 제곱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가 없죠. 네. 네. 여기 루트 씌운 거는 그냥 루트 n이 되겠죠. 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네. 가지고 분산 표준 편차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번 네. 한다고 가정하고 나온 자료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증명을 제대로 하려면요. 네. 이거에 대한 횟수도 정해야 되고, 그죠? 굉장히 네.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네. 딱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냥. 음, 뭐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게 없어요. 네. 증명이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n이면 평균은 똑같고, 분산은 n으로 한번 나누고, 표준 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눈다. 네. 그래서 이제 표준화 할 때 이게 딱 쓰여지거든요. 표준화 할 때, x라고 하면은 이거의 평균, 이거의 표준 편차를 나누는 건데, 이제 표본 평균도 평균을 빼고 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이렇게 나누는 거라서 여기가 다릅니다. 네, 평균은 똑같아서 티가 안 나요. 그죠? 근데 네.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라서 여기 좀 다르고요.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표준 네. 편차.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다. 그래서 계속 쓸 거니까 자, 이제 문제를 풀 때 한번 보세요. 어디 갔어? 나와라. 1번. 자, 모평균이 50이고요. 모 표준 편차가 5인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자, 이거의 평균은 50 똑같아요. n은 50이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5입니다. 이게 3분의 1이래요. 루트 n이 15죠? n이 225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an을 네. 더하면 275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되고 공식으로 그냥 푸는 거죠. 두 네. 번째는 표준 편차가 4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이건 다른데 잠깐만 네. 주머니에서 뭐 하나를 꺼내는 시행을 할 때 다시 집어넣는 네. 게 복원 추출. 네. 안 집어넣는 게 비복원 추출. 맞네, 비보건 그러면. 맞네. 음, 그럼 복원이면은
그대로 돌려놓고 다시 표본을 뽑는 거니까 이미 네. 추출이랑 똑같은 겁니다. 네.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루트 네. n분의 표준편차가 1 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네. 비복원 추출이면은 이게 조금 다릅니다. 아, 루트 n-1분의 표준편차가 될 거예요. 네. 이게 비복원일 때 네. 돌려놓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서는 이렇게 될 테니까 n이 16 이상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표를 보고 x, px 있잖아요. 근데 크기가 5인 표본을 복원 추출한대요.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라 했죠. 네. 얘는 그냥 평균 구하면 되고요. 얘는 네. 마찬가지로 그냥 분산 구해서 5만 나누면 됩니다. 네.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앞에서 구한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1, 2, 3,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이렇게 쓰겠습니다. 평균은 자, 4분의 1을 묶었을 때 1, 4, 3, 7, 8, 2가 되겠고, 얘도 2죠. 자, 그럼 분산 구하려면 제곱의 평균 해야 되죠. 네. 4분의 1에 1, 4, 2, 8, 9, 17, 18, 2분의 9. 자, 그러면 분산은 2분의 9에서 4를 빼야 되니까 2분의 1이네요. 그러면은 n분의 vx는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네. 네, 4번. 자, 이제 문제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네. 예리는 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 과자 무게를 x라고 하겠습니다. 과자 무게. 자, 보세요. 이건 전체 통계니까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10이래요. 이게 쓰고 정규분포를 따른다. 근데 이미 추출한 크기가 25인 표본의 평균을 x 짝대기라고 할 때 이게 116부터 125일 때까지의 확률을 구해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표준화를 할 네. 때 뭐가 다르다고요? 평균. 평균은 똑같고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라 그랬죠. 여기다가 120 빼고 그러면 루트 25분의 10은 2네요. 그죠? 네. 이렇게 바꿔서 이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2.5. 그러면은 부호가 둘이 다르니까 0부터 2인 거랑 0부터 2.5인 거랑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969710 이렇게 되겠군요. 자, 6번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스피드를 더해서 하겠습니다. 자, 어느 노선의 버스들이 A 도시를 출발하여 B 도시의 터미널에 도착하는데 걸린 소요 시간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뭐가? 도착, 소요 시간. 근데 임의로 추출한 n대의 소요 시간의 표본 평균을 x짝대기라고 했을 때 n을 안 주네요. 네, 뭐 안 주네요. n-5부터 n+5까지 사이의 확률을 줬습니다. 0.9544. 뭐야 이거? 버퍼링스? 뭐야 이게? 오이씨. 자, n의 값을 어이구 끊겼다. 네. 내가 뭐라 네. 해야 되지?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g가 마이너스 1.96인 거와 1.96의 사이의 확률이 선생님 뭐 쓰고 계세요? 잠깐만요. 네. 자, 이거의 확률이 음. 0.95예요. 네. 이제 95%거든요, 이게. 이거를
자, x 표본 평균의 빼기 실제 평균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로 바꿔가지고 양쪽으로 네. 전개를 한 다음에 n분의 표준 편차 이렇게 하고 1.96에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하고 양변에 이제 이거까지 빼고 슉. 자, 마이너스를 곱하면 m의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이 아니라 전체 모평균을 구간 이렇게 부등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짝대기 빼기 1.96의 루트n분의 표준 편차. 이게 이제 플러스 1.96의 루트n분의 표준 편차.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 실제 모평균이 들어있을 확률이 95%다 라는 거예요. 이 식이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가 5%의 정확성을 포기하면, 그죠? 이 네. 구간 안에 실제 평균이 있다는 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표본만 뽑아서 계산을 했을 때. 네.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네. 어떤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간에 값을 찾았어. 실제 표본을 네. 하나 뽑아가지고. 근데 이 사이에 평균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아니면은 벗어날지는 모르겠으나, 네. 벗어날 확률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안에 실제 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다. 그래서 이거를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신뢰도 95%로 추정하여라 할 때 이 식을 쓰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모집단을 전부 다 조사할 수 없을 때 내가 표본 하나를 집단을 뽑았어. n개를. 그래서 이렇게 네. 식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표본 안에서 네. 통계를 가지고. 그러면 저 1.96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95%의 신뢰도를 갖는다. 네. 그러면 저 숫자만 2.58로 바꾸면 99%가 됩니다. 네. 이해돼요? 이 개수가 저 2.58일 때 네. 확률이 99% 됩니다. 네. 식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이 신뢰도 개수가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유도 과정을 어, 모르겠어요. 유도 과정을 모르겠다고요? 네. 네. 여기 어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는 어, 거. 여기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얘가 표준화 되기 전에 이렇게 돼 있었죠. 네.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를 양변에다 다 곱하세요. 이렇게. 삿, 삿. 이렇게 곱했어요. 네. 왜 여기 양옆에도 곱해주는 거예요? 네? 아, 곱해준 어. 거구나. 그리고 얘만 남았죠? 그다음, 네. 그리고 이제 아, 그다음 이거 표본 빼고 평균을 여기다가 다 빼고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를 곱한 곱해서 거예요.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간 거죠. 오,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네. 우리는 표본 평균이랑 표준 편차랑 표본의 크기만 알면은 이거를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자, 15번 네. 보면 자, 100명을 이미 추출했고요. 그 이미 추출해서 키를 조사했을 때 평균이니까 얘는 전체 평균이 아니라 표본의 평균이 170인 거고요. 자, 표준 편차가 10입니다. 근데 얘는 전체 표준 편차가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표본의 네. 표준 편차가 10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통계학에서는 그냥 표본이든 전체 모평균이든 모 집단이든 표준 편차를 그냥 동일하게 씁니다. 이게 고등수학이니까 네.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대학교 가면은 진짜 막 뭔가 또 계산이 있습니다. 네.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1번. 네. 그러면은 이제
5%의 신뢰 구간은 이제 모평균이, 자, 표본 평균을 양쪽에다 쓰세요. 이렇게. 그리고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여기도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170에다가 1.96 빼면은 168.04. 171.96.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쌤 문제에서 95%랑 두 개밖에 99%밖에 안 없어요. 물어봐요? 음, 아, 그렇습니다. 없어요. 이거밖에. 그러니까 할 게 없지. 쉬워서. 99%면 2.56입니다. 2.58? 이렇게 네. 170 더하기 1.96, 2.5.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67.42, 172.58 이 사이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러면 조금 줄여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요거에 이제 신뢰도 계수를 K라고 놓고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X바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했을 때 이 네. 신뢰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 빼면 되니까 2K의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이것도 말고 최대 오차를 물어보는 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평균과 K 곱하기, 평균과 실제 평균과 모평균의 최대 오차는 요만큼밖에 안 나죠. 네. 아까 이제 여기에서 딱 멈춘 거예요. 요거. 음, 요거의 절대값은 어쨌든 제일 클 때가 K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죠. 네. 그러니까 2가 들어가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고 최대 오차다 그러면은 그냥 K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여기서 K는 네. 95%일 때는 1.96, 1.96이고 99%일 때는 2.58. 2.58. 근데 가끔 뭐 문제에서 2라고 줄 네. 때도 있고요. 얘를 뭐 음, 2.5라고 해라.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아, 줄 때도 네. 있습니다. 네. 네. 자, 17번. 모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네. 따르는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그러면은 K가 1.96이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있을 때 이거를 0.7 이하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네. 저기 루트 n이랑 0.7이랑 트레이드 하세요. 이렇게 트레이드 했어요. 네. 그러면은 요거 이제 2, 5, 10이고 여기가 19.6이 되고 7분의 오, 196이 되겠죠. 네. 7이 14, 7, 8에 56. 그래서 n은 28의 제곱, 900 빼기 120 플러스 4, 오, 784 이상이 되겠습니다. 네, 18번 한번 해보세요. 모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신뢰도 95%, 그럼 신뢰도 계수가 1.96이고 모평균과 평균의 차 0.96의 루트 n분의 표준편차 이거 하나를 4 이하로 한대요. 그럼 또 트레이드 하세요. 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19.6이고 4, 46, 4, 9, 30. 뭐 4.9의 제곱이니까 5-0.1의 제곱이네요. 25, 1, 0.01. 그러면 24.01 이상이니까 25부터가 되겠죠? 네. 25 이상. 이렇게 오, 되겠습니다. 자, 20번.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할 때, 자, 한번 일단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루트 n분의 표준편차 더하기 k 루트 n분의 표준편차. 자, 1번 신뢰도를 낮추면서, 그러니까 k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이 신뢰도라는 게, 신뢰도를 낮추면 네, 작아져요. 이 마이너스 k, k가 있을 때 얘네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넓이가 줄어드니까, 그치? 그래서 k가 작아지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한다. 그러면 n이 커지면 루트 n분의 1은 작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작아지는 거 맞죠? 작아져요. 그러면은 맞고, 두 번째,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이제 루트 n분의 1은 커지는 거니까 일정해요. 이게 상쇄되는 거니까 모르죠. 네, 네, 정도에 몰라요.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러면 루트 n분의 1은 커지는 거니까 구간은 커지는 거네요. 길이가. 그죠? 네, 길이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네, 얘는 일정한데 얘가 작아지면 이제 숫자 전체는 커지는 거니까 그래도 틀렸습니다. 자, 이 흐름을 내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이번에 n이 아니라 b여도 틀린 거죠. B가 뭐죠? 2번. 표본 평균 XB는 적용분포 M2, 아니잖아요. 그 M2에 대한 표본의 네, 크기가 N2죠. 그러면 네, 자, B에 대한 표준 편차는 루트 N2분의 표준 편차잖아요. 2분의 표준 편차.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서는 네, 표준 편차가 이거라고 한 거잖아요. 2분의 A. 2분의 표준 편차. 이거 다르죠? 네. 네. 그래서 거짓. 이 표본 평균 x 바 b라는 거에 이게 따른다고 말하려면 평균도 같아야 되고 표준 편차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아, 두 개가 다 똑같아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로그 방정식이네. 네, 로그 x 더하기 로그 2, 로그 x 더하기 로그 4는 마이너스 로그 k의 제곱이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도록 하는 양수 k 값의 범위가 알파와 베타 사이일 때. 교육청 문제군요. 딴딴딴. 자, 다 전개를 해볼게요. 로그 x 네, 제곱 플러스 로그 2 더하기 로그 4는 로그 8에 로그 x 그다음에 더하기 2 로그 2의 제곱 하고 플러스 로그 k의 제곱은 0. 자, 그러면 우리가 로그 x를 t라고 치환을 했을 때요. t는 실수죠. 그죠? 물론 x는 네, 0보다 커야 합니다. 네. 네, 하지만 t 자체는 실수란 말이죠.
네. 그래서 x가 두 개가 나오려면 t도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t 값이 서로 다른 게 두 개가 나와야 네. x가 두 개 나오겠죠? 그러면은 네. t제곱 로그 8t 플러스 2, 요것이 방정식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얘를 3 로그 2 다시 9 로그 2의 제곱 마이너스 4 AC. 우와. 이게 0보다 커야 돼. 일단은 로그 2의 제곱. 쌤 어디서 틀렸는지 네? 알았어요. 판별식에서 A제곱 C제곱이라고 해버려. 아, 이런. 네, 여기서 뭐 합차 공식이 나오긴 하네요. 자, 다음. 기본이 개념이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아, 그렇군요. 자, 우리가 라디안으로 했을 때 네. 한 바퀴를 뭐라고 하죠? 파이? 2파이 라디안입니다. 음, 이게 몇 도죠? 각도로는? 360. 그래서 호도법으로 네. 이제 1라디안은 2파이 분의 360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파이 분의 180도가 되겠죠. 그러면 파이 라디안은 180도예요. 이제부터 네. 라디안을 생략해서 쓰면은 파이는 180도, 2분의 파이는 90도, 네. 3분의 파이는 60도, 4분의 파이는 45도, 네. 6분의 파이는 30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유도를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고 했잖아요. 네. 슝슝. 자, 그러면은 이 호의 길이, 그러니까 반원의 호의 길이는 뭐예요?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파이 라디안. 아니, 호의 길이. 2R. r 파이. 파이죠. 2파이. 네. 파이 R. 그러면 파이일 때 r 파이가 호의 길이에요. 네. 파이일 때 r 파이. 오, 그렇군요. 그럼 세타일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r R 세타. 세타. 그래서 이 호의 길이 l의 공식은 r 세타입니다. 자, 세타 라디안일 때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죠?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2분의 1 r 세타. 그래서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2분의 1 r l로 쓰기도 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세타일 때 부채꼴. 네. 여기는 r 세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